안녕하세요. 맛동산의 정보현입니다.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오늘은 국가복지대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할까 하는데요. 독립주거수단으로 보증금 부담이 좀 적은 월세를 많이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택하라고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월세는 날아가는 돈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는 임대인 입장에서 바꿔 생각해보면 전세보증금 이자 수입이 안 되니까 월세로 바꿔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아도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전세로 사는 게 돈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 귀찮거나 알아보기 어렵다거나 대출이 두렵다거나 아니면 몰랐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하지 않고 월세를 내고 계셨다면 이번 영상을 계기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잘 확인해서 전세대출로 갈아타신다면 1년에 500만 원은 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의 연소득에 따라서 중버신청지 이렇게 5글자의 머리 글자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구간에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고 소득이 늘어나거나 상황이 바뀔 때는 이 중버신청지 상품을 조합을 해서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가장 먼저 이거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되겠습니다. 이하 편의상 중소기업 대출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보통 취직을 하고 직장 근처에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구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대부분 보증금이 300에서 1000만 원에 월세는 2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주죠.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외벌이 3,500만 원, 맞벌이 5천만 원, 연봉이 안쪽이고 중소기업에 다니기만 하면 국가에 신청하면 전세 보증금이 100% 다 나옵니다. 금리도 무려 1.2%. 그러니까 1억 전세라도 월세로 치면 월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신용등급 나빠도 거의 다 나오고요. 월급 한두 달치만 있어도 1년치 연봉을 환산해서 나옵니다. 금리가 1%라니 엄청 대단하죠. 이 중소기업 대출에 해당이 되면 매달 50만원씩 냈던 월세를 한 달에 1억을 빌리면 1.2%니까 월 10만원이 되죠. 그러면 매달 약 40만원의 금액을 세이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커피숍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새 겨울이니까 그냥 따뜻한 아메리카노 드신다 하더라도 보통 한 4,000원 정도는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무려 100잔이나 되는 금액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해당이 되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대출 첫 번째가 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출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버팀목 대출 2.3에서 2.9% 사이, 금리보다도 많이 저렴합니다. 내가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개인 상품 들어가시고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들어가셔서 소속기업 규모 확인이라고 하는 그 박스에다가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해당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가능하면 무조건. 혹시나 그럼 원금은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사 나올 때 전세금은 반환 받아서 은행에 그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시는 분들께는 이 중소기업 대출 확인해서 월세 비용을 3분의 1로 줄이고 매달 40만원씩 세이브하자. 그리고 그 다음 만약에 중소기업 대출이 해당이 안 된다면 연봉이 3,500만원보다 조금 높다, 또는 무소득자다, 또는 공무원이다, 공기업 대기업 다닌다 싶으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최대 가능하고요. 그 내돈 30%를 동반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돈 30%도 없다 하면은 신용대출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버팀목이라는 이 대출 상품의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와 세트로 해서 그 주택구입자금 마련 대출,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주택구입자금 대출에서 디딤돌 대출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버팀목하고 디딤돌은 하나의 연장선 상에서 세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는 버팀목 전세대출이 되는 거고요. 이 상품은 그 다음 연봉대를 위한 전세대출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무조건 받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돼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복지 개념의 대출이라서 금리도 낮고 심지어 소득이 없어도 3천만 원까지 지급 보증을 해줍니다. 상품에 대한 내용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되겠고요. 금리는 말씀드린 대로 2.3에서 2.9%까지, 그리고 대출 한도는 수도권이면 1억 2천만 원 이내, 그 외 지역은 8천만 원 이내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일단 소득이 없어도 4,700만 원의 전셋집을 내 돈 1,400만 원만 있으면
월 63,000원 이자만 내고 살 수가 있습니다. 63,000원. 2년 동안 원금 갚을 필요 없이 이자만 이 63,000원만 계속 내면 살 수가 있고, 대출 연장 시기가 도래됐다 싶으면 최대 10년까지 연장을 4번까지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자만 내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원금 상환 같은 경우는 여유 생기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으니까 원금을 계속 상환해도 무관합니다만, 전세금은 그냥 은행에서 내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사 나올 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받아서 그대로 은행에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연봉 2,200만 원인 미혼인 사람이 1억 2천만 원 오피스텔 전세금을 버팀목 대출 8천만 원을 받고 본인 돈 3,600만 원을 들고 월 이자 18만 2천 원을 내면서 거주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버팀목 대출을 모르고 월세나 반전세 집을 찾으면 뭐 5천에 40 정도 할 거예요. 버팀목 전세로 월 주거 비용이 3분의 1 수준으로 마찬가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면 받아야 되는 전세 대출 두 번째가 바로 이 버팀목 대출인 겁니다. 연봉이 2천에서 3천만 원은 사실 일반적인 이제 중견기업 이상 다니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해당이 되는 연봉이라서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 맛동산을 보셨다면 고액 월세에서 버팀목으로 갈아타실 거 권유해 드리고요. 요새는 또 맞벌이 다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부부 합산이 5천만 원 넘으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없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머리 글자 신이죠. 만약 이 결혼을 앞두거나 이런 예비 신혼부부라면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쪽을 단독 세대주로 만든 다음에 최대 대출을 받고, 일단 받고 나서 혼인신고를 해서 같이 살면 되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꿀팁을 모르고 혼인신고 이미 하신 신혼부부라면 아쉬워하긴 좀 일러요. 전세대출 세 번째 신, 그러니까 연봉이 5천만 원 조금 넘는다 하는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노려볼만 합니다. 합산 연봉이 6천만 원 이하라 면 수도권은 2억, 그 외 지역은 1억 6천까지 금리 1.2에서 2.1%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성과금만 안 받았어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6천만 원에서 아주 조금 넘는 분들 계시다면 청년 전월세 대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5월부터 신규로 출시된 대출이고 7천만 원까지 한도라서 규모는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이자가 2.8%로 여전히 좀 매력적인 수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중버 신청 지죠. 이 지는 지자체 대출입니다. 이거는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복지에 대한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각자가 좀 알아보셔야 할 텐데요. 일단 서울시의 경우는 부부 합산 연봉이 8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신혼부부들한테는 최대 2억 원까지 금리 1.5% 수준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취급은행인 KB국민은행에서 대출 한도에 대한 사전 상담을 먼저 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한 서류를 서울시 청년주거 포털에다가 스캔해서 그냥 밀어서 넣어서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버 신청지, 우리나라에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은 5가지 크게 다 알아보셨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듯 하고요. 이거는 이제 대출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이제 자격 요건인 소득의 구간에 따라서 3,500, 5,000, 6,000, 7,000, 8,000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좀 해봤기 때문에 아마 양지하시기 쉬울 거로 좀 생각이 되고, 이것보다 소득이 초과하거나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뭐 일반 은행으로 가서 뭐 대출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가복지 전세대출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것들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을 텐데 재직 중인 회사와 그 지자체에도 대출이 좀 있습니다. 임직원들한테 복지 혜택을 주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회사도 있고 사택을 제공하던 뭐 이런 회사도 있으니까 꼭 은행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뭐 인사나 총무팀에 먼저 확인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젊은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지자체에서는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그 지역에 살림을 차리면 전입신고를 하면 집을 그냥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각 지자체마다 주거복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알고 해당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것하고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굉장히 복잡한 이 대출 상품을 뭐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 또 이게 대출을 받는 개개인마다 상황도 다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이제 적용하기도 좀 어렵고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사례별로 전세 대출에 대한 어떤 정보를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지 않는 직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스타트업도 많이 생겨나는데 이들을 위한 전세 대출은 없는 건가? 중소기업 전세 대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진흥
국가인민공단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의 지원을 받은 분들 중에서 만 34세, 병역 의무를 마친 분들은 만 39세까지 그 이하인 자들은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타트업이 아닌 일반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2천만 원 빌려서 월 이자 4, 5만 원만 내는 좋은 대출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국가에서 저리로 해주는 대출인데요. 자영업자분들 급하다고 해서 이제 고리대금 쓰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꼭 확인을 해서 저리로 대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은행 가셔서 신용등급을 확인하고요. 신용보증재단 방문해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보통 1, 2천만 원은 2에서 4% 금리로 어렵지 않게 나온다고 하고요. 보증금 1%는 내야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4%대 중반 정도 금리 수준이니까 신용보증재단 대출부터 확인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무소득자도 전세대출이 가능할까?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무소득자 자격으로도 2,700만 원에서 3,000만 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론상 최대 3,300인데 일반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대체소득으로 전세대출 가능하고요. 건강보험료 많이 내면 재산이 좀 있을 경우에는 대체소득으로 가능하지만 이건 은행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서 지금은 버팀목 대출이 가장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중소기업 대출, 전세대출이나 버팀목 전세대출 받고 나서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등 상황이 좀 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환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요 경우는 좀 복잡하죠. 그거 좀 잘라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2년이 지나서 계속 중소기업을 다닌다 그러면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5년차 때 버팀목 전세대출로 연장해서 갈아타시면 될 것이고요. 대출 처음 받고 2년 후에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이 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또 버팀목 전세대출로 갈아타시면 되고 2년 후 무직이다. 그럼 무소득자 대출이 가능한 버팀목 역시나 가시면 될 것 같고요. 2년 후에 결혼을 하시면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좀 폭넓게 갈아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대출 받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목적물 변경 가능합니다. 또는 전세금을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럴 때도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사도 가면서 전세금이 같이 오르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목적물 변경이랑 증액 가능합니다. 단 이사갈 집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되고 집에 융자가 없거나 좀 적어야 되는 조건은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가가 은행을 통해서 복지 차원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대출을 받는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대출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정보, 꿀팁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몇 번 강조해드린 대로 이거를 알면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하고 몰라서 그냥 지나가서 못하는 거하고는 아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설마 해당되겠어? 라고 해서 그냥 간과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계셨다면 이번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혜택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